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영입니다. 이걸 만들고 있는 날이 11월 30일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하루가 남아있긴 하지만 11월 한 달 동안의 일반적인 채권 지수의 성과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좋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한 달여 전에 10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 시각으로. 그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정확하게는 한 달 열흘 정도. 오늘 새벽에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냐면 4.26%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70bp, 80bp, 거의 1% 가까운 금리 하락이 나타났고요. 가격으로 말하면 채권 가격 급등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JP모간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채 10년물 지수에 투자를 하셨다면 11월 28일 현재로 지수 수익률이 4.87%입니다. 오늘 새벽에 금리 빠진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연율화한 게 아니고 절대 성과 기준으로 한 달에 5%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서 이머징 마켓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 채권보다는 변동금리 채권에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 한 달여간 금리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고수익 채권 지수라든지 하이힐드 채권 지수라든지 이머징 채권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보통 4%, 5% 또는 5%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뱅크론 또는 레버리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변동금리 지수인데 지난 한 달여간의 수익이 1.1%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정금리부 채권의 성과가 변동금리부 채권의 성과를 압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성과가 한 달에 한 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간 지수 기준으로 2년짜리 국채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이 약 0.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지난 한 달여간의 움직임을 보면 변동금리부 채권보다는 고정금리부 채권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단기 채권보다는 조금은 만기가 긴 채권들이 유리한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자금 흐름인데요.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으로 그 직전 5일 동안에 채권형 관련된 펀드 또는 MF에 미국에서 유입된 금액 자체가 3.3빌리언 정도 유입이 됐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216빌리언이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한 300조 정도 되겠네요. 그게 채권형으로 자금이 순유입이 됐는데, 재밌는 건 같은 기간에 MMF 같은 경우에 올 들어서 1 트릴리언 US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한 1300조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는 MMF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는 게, 금리 상승 시기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단기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정책금리가 지금 5.5%니까 5.5%까지 정책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금 떨어져서 4.2%니까 단기로 계속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죠. 금리 상승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5% 이상 되는 금리를 계속 수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LF 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려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단기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걸 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있는데 지난 2007년, 2008년 기간 동안에 금융위기 전 정책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2007년 10월에 보면 그때 정책금리 수준이 3.9%, 4%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약 1년 만에 금리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2007년도 요 시기에 MLF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MLF 금리가 한 3.9%, 4% 정도 됐으니까 단기에 투자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3.9%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제가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할 때 계속 낮은 금리로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 투자자의 1년 뒤에 실제 성과를 보니까 2.3%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MLF의 높은 금리 때문에 3.9%의 투자를 했는데 1년 기간이 지나면서 정책금리가 떨어지고 MLF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재투자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의 1년 뒤의 성과가 2.3%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또는 초단기에 투자를 했을 때는 정책금리의 전환기 또는 정책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MLF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투자가 옳다, 어떤 투자가 그르다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금리의 전환 시기에는 단기에 투자하는 결정이 생각보다는 낮은 수익률로 귀결이 될 수가 있고 중장기 채권보다는 자본 차익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난 2007년의 사례라든지 11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11월에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은 채권 투자를 할 때 늘 이거는 시간에 대한 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힘든 시기에도 계속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권을 투자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지난 1년, 1년 반 기간 동안 금리가 올라오면서 계속 손실을 경험하셨을 테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금리의 변곡점을 또는 정확한 투자의 타이밍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월만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가서 6%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아주 다른 세상이 돼버려서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나라 경제신문 뉴스를 보니까 내년 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은 덧부른 생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매매 시점을 알기가 어려울 경우에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만약에 한 달 전에 투자를 유지하지 않고 타이밍을 보고 한 달 뒤에 투자를 해야지 라고 결정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이번 달 들어서의 4%, 5%, 6%의 성과를 놓치게 된 것이죠. 물론 또 12월에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지만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과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주식은 제뉴얼 이펙트, 그러니까 1월 효과를 흔히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1월에 투자를 하면 1월 성과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힐드 시장, 고수익 채권 시장에서도 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난 37년간 매달의 성과를 비교를 했더니 1월의 성과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1월 평균
성과가 하이힐드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1.59%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1월 같은 경우에 지난 37년 동안에 31년이 플러스였고 6년이 마이너스였어요. 하이힐드 시장에서도 제뉴얼 이펙트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내년 1월도 그럴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적어도 지난 37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제뉴얼 이펙트가 주식시장처럼 하이힐드 시장에서도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 하나 더해서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요. 12월이 달별로 봤을 때 지난 37년간 기준으로 1월 다음으로 성과가 좋은 달이 12월이었어요. 12월하고 1월이 지난 37년간의 움직임을 보면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었다. 제뉴얼 이펙트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12월, 1월이 투자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지만요. 그래서 지난 11월이 채권 시장으로서는 워낙 좋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제뉴얼 이펙트가 2024년에도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유지하는 게 나쁜 시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2월, 1월에 제뉴얼 이펙트가 생겼는지는 2024년 1월 말에 다시 성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